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예고해드린 종목 들어가기 앞서서요. 앞서 이진우의 환율 체크 순서 때 잠시 속보로 나간 거 있죠? 그거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이거 나온다 이야기는 많았는데 대체 언제 나오냐 기다리다 못 빠지겠다 이런 시점이었는데요.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간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딱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증시 영향력이 어떤지 먼저 궁금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관련 주식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됐었던 게 SKC 코오롱 PI 있죠. 네네. 이게 접혀야 되니까 화면이 얇은 필름으로 된 그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공개가 워낙 안 되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시들시들한 측면도 있어서요. 네. 관련주에 대한 흐름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렉서블 이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빨리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빨리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내년 정도에는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물론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상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휘는 기술 자체가 좀 만만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성이 있으려면 충격에도 잘 흡수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접었을 때 4인치대, 펼쳤을 때 7인치대가 되니까 휴대성과 이제 편의성을 모두 다 잡겠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플렉서블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플렉서블 관련주를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고 장기적인 수혜를 본다면 이제 장비주를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플렉서블 관련된 장비주들 뭐 예를 들면 AP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플렉서블 관련된 장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오늘장에 힘을 조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공개가 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출시 일자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반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얼마나 팔리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혁신성의 호평을 받느냐 이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먼저 챙겨드렸고요. 자, 예고해드린 것처럼 증권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지수는 떨어졌는데 그러면 증권주가 같이 밀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한 1, 2% 상승세를 시현했단 말이죠. 특이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이슈 때문에요.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증권주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거래세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에 그 거래세로 거친 세금이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국가가 버는 총 세금의 2%가 넘는 수준이니까 절대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폐지하기가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폐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게 양도세에 대한 이중 과세 그리고 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에는 상당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건 증권거래세지 이제 수수료가 아닙니다. 증권 수수료는 무료에서 0.015% 정도로 아주 미미한데 세금은 매도시 0.3%죠. 세금이 거래세 내는 수수료의 2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폐지되게 됐을 때는 증시거래 활성화, 그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인하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증권거래세가 중국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 거래세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역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전부터 들려왔었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증권거래세를 늘리면 좀 편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포기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인하 정도만 된다고 해도 어쨌든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지금 증권주를 보면 전망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거래 대금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고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권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권주 들여다봤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CJ CGV입니다. 연일 바닥을 뚫고 나갈 기세입니다. 어제 52주 신저가 또다시 썼고요. 자회사 CJ CGV 베트남 홀딩스 상장 계획 철회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사실 이제 베트남 홀딩스 상장 철회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상장 시기를 미루겠다. 요 정도인데 CJ CGV 자체의 주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큰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장이야 미뤄진 부분이고 기업적인 내용을 봐도 좀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기는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3분기 실적이 한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개선된 실적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결국은 해외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좀 떨어졌고 터키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부진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관람 계획이 거의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내일 실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컨센서스를 만족시켜도 주가의 큰 반등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CJ CGV 내용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과연 어떤 표정으로 개장이 될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간만 뉴욕 증시가 축보를 터뜨리다시피 급등세를 시연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보니까 꽤 강했네요. 1.6%의 강세였고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은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갭상승한 폭을 지키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국내 지수가 지금 20일 이평선에 약간 걸려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의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수준이 오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은 완만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무역 분쟁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플로우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선물 부분에서 수급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외국인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선물 부분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흐름도 챙겨야 하는 하루,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오늘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좀 개별주입니다.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좀 탄력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이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대원CI가 카카오의 지분을 일부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와 이제 그 대원미디어의 앞으로의 시너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이드 와일드 완구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한국에서도 지난달부터 방영이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완구 부분 판매 증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파워레인저 올스타즈라는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거든요. 기존에 인기 있는 IP를 활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딱 수급이 유입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8,600원에서 8,700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염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또 지켜주는 기업입니다. 우리 계좌의 희망도 지켜줄 수 있을까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